한적한 새벽 동틀 무렵의 양반댁 안채에는 이미 부지런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복선이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찬 우물물에 손을 담그고 있자니 어느새 30을 넘긴 자신의 나이가 실감났어요. 10여 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해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선아, 빨래는 다 했느냐? 이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복선이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마님. 곧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의 시선은 언제나 복선이를 향해 의심스럽게 머물렀죠. 다른 하인들과는 달리 복선이에게만큼은 유독 까다로웠고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도련님 이경이 과거 공부에 여념이 없었어요. 29이 된 나이에도 아직 급제하지 못해 집안의 걱정거리였지만 그는 묵묵히 학문에만 정진했습니다.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복선이의 모습을 볼 때면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돌려 책에 집중하곤 했죠. 마을 방앗간에서는 7살 보기가 어른들 사이를 오가며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야, 이 쌀자루 나르는 걸 좀 도와다오. 방앗간 주인의 부탁에 보기는 자신의 작은 몸집에 비해 의외로 힘센 모습을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보기를 방앗간 주인의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보기의 진짜 출생의 비밀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집안일이 모두 끝나면 복선이는 몰래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비치는 좁은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혹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건 아닌지 뒤를 돌아보곤 했죠.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렇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복선이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기는 복선이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어요. 복선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보기, 잘 지냈니? 아프지는 않았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모자는 서로를 꼭 껴안으며 그리움을 달랬죠. 복선이는 품속에서 몰래 가져온 떡 한 조각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선이의 행동을 누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방 서참봉이었습니다. 그는 이씨 부인의 은밀한 지시를 받고 며칠째 복선이를 미행하고 있었죠. 뭔가 수상하다더니 역시 서참봉은 복선이와 아이의 만남을 목격하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보기와 헤어진 후 양반댁으로 돌아가는 길, 복선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보고 온 기쁨도 잠시,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혹시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눈치챘을까봐 두려웠고, 마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이씨 부인은 안채 창문 틈으로 복선이가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애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는 거야? 부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복선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못마땅했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선이는 작은 골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들 보기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이 복받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아들과 함께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선이의 하루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점점 더 큰 파문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마님의 의심스러운 시선, 서참봉의 감시,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가며 이 집안에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양반댁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경의 친구들이 모여 시 모임을 갖는 날이었죠. 보기는 방앗간 주인을 따라와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 참 영리하구나. 손님들은 보기의 재치 있는 대답과 민첩한 행동에 감탄했습니다. 보기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는 척척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어려운 한자도 술술 읽어냈죠. 이경은 보기를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의 눈매와 입가의 미소가 어디선가 본 듯 익숙했어요. 특히 보기가 웃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는 자신과 똑 닮아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방앗간 주인의 아들이라고 했나? 이경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보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복선이는 안채에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보기가 사랑채에 와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혹시 누군가 보기와 자신의 관계를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특히 도련님의 시선이 보기에게 머물러 있다는 다른 하인의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보기가 차를 따르던 중 소매가 걷어 올려지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작은 부적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이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부적은 분명 몇 년 전 이경이 과거 시험을 볼 때 차고 다니던 것과 똑같아 보였거든요. 저 부적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부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이씨 부인은 서참봉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 이방 자네가 며칠 전 복선이를 미행했다고 했지. 서참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예, 마님. 복선이가 밤마다 방앗간으로 가서 아이를 만나더군요. 부인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이 말이야. 혹시 우리 집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한편 복선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보기가 잔치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혹시 누군가 보기의 얼굴에서 도련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았을까 걱정됐습니다. 특히 마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죠. 이틀 후 서참봉은 마님의 지시를 받고 방앗간을 찾아갔습니다. 방앗간 주인장, 그 아이 보기 말인데. 서참봉은 은근슬쩍 보기의 출생에 대해 캐물었어요. 방앗간 주인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아이요? 제 처제가 낳은 아이인데 일찍 부모를 잃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참봉의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 무렵 이경은 사랑채에서 보기의 모습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생김새부터 손목의 부적까지 모든 게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문득 몇 년 전 복선이와의 짧았던 인연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자신이 복선이에게 건넨 부적이 바로 보기가 차고 있던 것과 같았던 거죠. 그날 밤 복선이는 서둘러 보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보가 손목에 차고 있는 부적 말인데 복선이는 보기에게 부적을 잠시 숨기라고 당부했어요. 왜요, 어머니? 이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데요. 보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은 복선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선아, 내가 밤마다 어디를 다니는지 알고 있다.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 아이, 방앗간 주인의 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거냐? 복선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저는 그저 뭐야? 솔직히 말해라. 복선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었어요.
마님의 추궁은 계속됐지만 복선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선이가 숨겨온 비밀의 실마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의 똑똑함과 도련님을 닮은 외모, 그리고 손목의 부적까지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어요. 이씨 부인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복선이의 불안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이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참봉이 가져온 추가 정보들이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거든요. 복선아, 이제 그만 실토해라. 부인의 목소리는 온 집안을 울릴 정도로 컸어요. 그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똑똑히 말하지 못하겠느냐. 복선이는 떨리는 몸으로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자꾸나. 이씨 부인은 서참봉에게 손짓했어요. 서참봉은 미리 준비해둔 대로 보기를 데려왔습니다. 보기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어른들 사이에 서서 두리번거렸죠. 이 아이를 자세히 보거라, 복선아. 과연 방앗간 주인의 아이가 우리 도련님과 이렇게 닮을 수 있겠느냐? 그 순간 마침 사랑채에서 나온 이경이 소란을 듣고 안채로 왔습니다. 보기와 이경이 나란히 서자 둘의 닮은 모습이 더욱 확연해졌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코, 그리고 웃을 때 나타나는 똑같은 보조개까지. 이제는 누가 봐도 부자지간임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님, 복선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보기는 저와 도련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경은 복선이의 고백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컸어요. 복선이, 이경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몇 년 전 자신이 과거 공부에 지쳐 방황할 때 복선이가 위로해주던 그 따뜻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 아버지는? 보기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방앗간 주인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뀐다는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선이는 아들의 순진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이경이 이씨 부인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보기가 제 아들이라는 것도, 복선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경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래 보기를 돌봐왔습니다. 뭐라고? 이씨 부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다면서 왜 나에게는 숨겼느냐? 부인은 아들의 배신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우리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느냐? 하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다니.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온 집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경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모든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복선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보기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착한 아이예요. 저는 그 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경의 고백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복선이의 비밀, 이경의 침묵, 그리고 보기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로되면서 이 집안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이 씨 부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복선이와 보기의 운명은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 씨 부인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며칠간의 경론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체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게 있을 생각이냐?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복선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10여 년간 몸담았던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경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복선이와 보기에게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제 아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씨 부인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안 된다.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는데 이대로 있으면 우리 집안이 더 망신당할 것이다. 결국 곡선이는 작은 보따리에 몇 가지 소지품을 담았습니다. 10여 년간 모은 것이라고는 고작 몇 벌의 옷가지와 보기를 위해 아껴둔 작은 돈이 전부였어요. 손끝으로 만져보는 낡은 치마와 저고리에서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보가, 어머니를 따라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한단다. 보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함께 있으면 어디든 좋을 거예요. 보기의 위로의 복선이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달래주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이경은 사랑채 창문 너머로 떠나가는 복선이와 보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완고함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보가,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경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몇 달 후, 복선이와 보기는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복선이는 품팔이와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고, 보기는 서당에 다니며 공부를 계속했어요.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큰 사람이 될게요. 시간이 흘러보기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했던 그는 마을 훈장의 추천으로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시험장으로 향하는 보기의 뒷모습은 의젓하고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보기는 복선이에게 깊이 절을 하고 길을 떠났죠. 마침내 보기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고 보기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보기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보기 어머니 정말 축하합니다. 복선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어요. 그 소식은 멀리 떨어진 이경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경은 보기의 급제 소식을 듣고 혼자 술잔을 들었어요. 잘했다, 보가.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경은 몰래 보기를 후원해 왔던 것입니다. 보기가 서당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경의 은밀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보기는 급제 후 한 성부의 말단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보기의 모습은 의젓하고 당당했어요. 어린 시절 양반댁에서 심부름을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당당한 관원이 된 것입니다. 보기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고 매달 복선이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세월이 흘러 이 씨 부인도 많이 늙었습니다. 어느 날 보기가 관직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부인은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부인은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체면과 편견에 사로잡혀 진짜 가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되었죠. 복선이는 이제 40을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세월이었지만 아들이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며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보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복선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복선이와 보기는 비록 어려운 길을 걸어야 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냈어요. 보기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은밀한 후원, 그리고 자신만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 관계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생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